여러분, 팥 좋아하시나요? 저도 연구를 하다 보면 정말 신기한 게 팥 하나만으로 건강이 달라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어떤 사람은 팥 먹으면 혈당이 안정된다는데 나는 왜 별 효과가 없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탈모와 붓기에 도움이 되는데 나는 오히려 속이 더부룩할까요? 팥이 몸에 좋다는데 궁합 음식은 뭘 먹어야 더 좋아질까요? 그리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팥은 차가운 성질이라는데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요즘 인터넷에서는 팥물은 버려라 아니면 절대 버리면 안 된다. 팥에는 독이 있다. 없다 말이 너무 많죠? 그 정보들 그대로 믿으실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보면 팥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몸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처음 삶은 물인데요. 어떤 곳에서는 독이 있으니 무조건 버리라고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영양이 많으니 절대 버리면 안 된다고 하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모르시겠죠. 이 부분만 제대로 알아도 팥의 효능을 2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 곡물과 자연식 생활을 연구해온 정세림 박사입니다. 저희 연구자들은 팥을 먹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 어떤 체질이냐,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팥을 먹어도 누구는 혈당이 안정되고 붓기가 빠지는데 누구는 별 차이를 못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팥을 좋아하는 분들도 막상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도 모두 도움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처음 삶은 물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그리고 체질별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팥 드실 때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셨나요? 제가 식재료 연구를 하며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지인 중 72세 박정수님은 매년 겨울마다 붓기와 혈당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팥이 좋다는 말을 듣고 팥물을 매일 끓여 드셨는데 문제는 인터넷에서 본 대로 처음 삶은 물을 전부 버리고 드셨다는 거죠. 팥을 끓이면 처음에 붉은 물이 나오고 거품도 생기잖아요. 박정수님은 그게 독이라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전부 따라 버리고 다시 물을 부어서 한 번 더 끓인 물만 마셨대요. 한 달 정도 그렇게 성실하게 드셨는데 효과가 전혀 없으니까 실망하셔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 뒤 찾아오셔서 효과가 없다며 실망하셨는데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팥의 붉은색과 거품이 처음 삶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몸에 좋은 색소와 생리활성 성분이 모여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걸 다 버리고 있으니 당연히 몸에서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마치 사과 껍질에 영양이 많은데 껍질만 버리고 속만 먹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방법만 바로 잡았을 뿐인데 박정수님은 한 달 만에 아침 붓기가 눈에 띄게 줄고 식후 혈당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이 퉁퉁 붓고 신발이 꽉 끼던 게 많이 나아지셨다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좋다는 음식을 열심히 먹는데 효과가 없어서 의아했던 정말이에요. 대부분은 방법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팥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팥물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올바른 섭취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드셨던 팥의 효과를 절반도 못 누리실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체질별 조절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식습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팥의 효능과 왜 처음 삶은 물을 버리면 안 되는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팥을 끓이면 물이 붉게 변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붉은색을 그냥 색깔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붉은색 자체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색소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혈관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국내 전통식품 관련 연구 자료를 보면 팥 껍질의 붉은색에는 항산화 색소가 풍부하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색소는 처음 끓일 때 물에 가장 많이 우러나오는데 그 물을 버리면 이 귀한 성분을 그냥 하수구로 보내는 셈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난 68세 김영도 님도 늘 처음 물을 버리다 보니 효과가 약했다고 하셨어요. 방법을 바꾼 뒤로는 손발 저림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 끓일 때 나온 붉은 물을 그대로 사용해서 팥물을 끓이면 됩니다. 만약 처음 삶은 물이 너무 진하다고 느껴지시면 물만 약간 더 보충하시면 돼요. 버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팥의 붉은 물을 어떻게 처리해 오셨나요? 그 다음으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거품이에요. 팥을 끓이면 위에 하얀 거품이 막 올라오죠. 많은 분들이 이 거품을 독이라고 오해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사포닌이라는 생리활성 성분입니다. 사포닌은 여러 곡물에서 발견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성분이고 거품을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인삼이나 도라지에도 사포닌이 들어있는데 거기서도 거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독이라고 하지는 않죠. 74세 정혜복님도 처음에는 사포닌을 독으로 알고 계속 버리셨대요. 그러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방법을 바꾸셨는데 그 후로 오히려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사포닌이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럼 거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거품 자체는 보기 안 좋으니까 걷어내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물은 절대 버리지 않고 그대로 끓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사포닌이 많으면 속이 약한 분들은 초반에만 약간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 거품 때문에 매번 처음 물을 버리셨나요? 이제 혈당 이야기를 해볼게요. 팥이 혈당 조절에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왜 그런지 아시나요? 핵심은 천천히 흡수된다는 거예요. 팥은 복합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 몸에서 천천히 분해됩니다. 그래서 혈당 상승이 완만하게 일어나는 거죠. 급격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오니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전통 곡물 연구 자료를 보면 팥의 복합 탄수화물이 식사 후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분석되어 있어요. 실제로 69세 정혜중님은 팥물을 드시기 시작한 후 식후 혈당 변화를 가장 크게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식사 후 2시간 뒤에 재는 혈당이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언제 마시면 좋을까요? 아침 식사 전에 팥물 한 잔을 따뜻하게 마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공복에 마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다만 당 조절 중이신 분들은 팥물을 마시더라도 단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식후 혈당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팥물을 버리면 반쪽 효능만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물을 버리면 안토시아닌이라는 붉은 색소와 사포닌이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몸이 받는 효과는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요. 100% 효과를 볼 수 있는데 50%도 안 되는 효과만 보는 셈이죠. 전통 문헌을 다 뒤져봐도 팥에 독성이 있다고 기록된 자료는 없습니다. 처음 물을 버리라는 과학적 근거도 찾을 수 없어요. 오히려 옛날 어르신들은 팥 삶은 물까지 다 활용하셨습니다. 71세 문화성님도 버리던 습관을 바꾼 후 아침에 일어나면 발목이 퉁퉁 붓던 게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특히 저녁에 짜게 드신 다음날 아침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올바른 방법은 뭘까요? 처음 끓인 물까지 전부 모아서 30분에서 40분 정도 더 끓이면 됩니다. 그러면 팥의 모든 영양소가 물에 우러나와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다만 과다 섭취는 오히려 탈수를 부를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잔에서 2잔 정도만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독이라는 말 때문에 첫물을 버려오신 건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속이 약한 분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팥은 성질이 차가운 편이라서 소화력이 약하거나 몸이 찬 분들은 팥을 먹고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독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소화력과 체질 때문입니다. 전통 체질 연구를 보면 소음인 체질은 찬 성질의 곡물에 민감하다는 보고가 있어요. 76세 오세필님도 처음에는 팥물을 마시면 속이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방법을 바꾸니까 문제가 해결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찬 팥물을 그대로 마시지 않고 미지근하게 데워서 천천히 마신 거예요. 그랬더니 위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빈속보다는 식사 1시간 후에 드시는 게 속이 편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된 상태에서 팥물을 마시면 부담이 덜하거든요. 여러분도 팥 드시고 속이 불편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방법을 꼭 시도해 보세요.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확장된 실천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아침 팥물 루틴 만들기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팥물은 혈관과 소화에 동시에 도움을 줍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팥물을 마시면 수분도 보충하고 동시에 혈관 건강에도 좋은 성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다만 너무 뜨겁게 마시면 위가 놀랄 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온도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전날 저녁에 팥물을 끓여서 냉장 보관했다가 아침에 한 잔 정도 덜어서 살짝 데워 드시면 됩니다. 너무 번거롭지도 않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리죠. 이걸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아침 공복 혈당이 안정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무엇부터 드시나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저녁 붓기 관리용 팥물입니다. 팥의 이뇨작용은 특히 저녁 붓기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저녁쯤 다리가 퉁퉁 붓잖아요. 특히 발목이나 종아리 쪽이 심한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에 미지근한 팥물 한 잔을 드시면 다음날 아침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다만 잠들기 직전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뇨작용 때문에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적어도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 정도가 딱 적당한 타이밍이에요. 저녁마다 발목이 붓는 분들 계신가요?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세 번째는 간식 대신 따뜻한 팥물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오후 3시쯤 되면 출출하잖아요. 그때 보통 과자나 빵 같은 걸 드시는데 그 대신 미지근한 팥물 한 컵을 마셔보세요. 팥의 복합 탄수화물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 전까지 출출한 시간을 견디는 게 훨씬 수월해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팥물에 설탕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설탕을 넣으면 오히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팥의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냥 담백하게 팥물만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처음에는 맛이 심심할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은은한 고소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간식 줄이기 어려우셨던 분들, 이 방법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번째는 팥과 잘 맞는 궁합 식재료를 활용하는 겁니다. 팥은 호박이나 수수, 찹쌀과 만나면 영양 균형이 더 좋아집니다. 특히 호박은 팥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속이 약한 분들에게도 좋아요. 수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팥과 함께 먹으면 소화에 도움이 되고요. 찹쌀은 팥의 영양 흡수를 도와줍니다. 팥물을 끓이고 남은 팥알로 수수팥밥을 지어 드시거나 팥과 호박을 함께 넣어서 죽을 끓여 드시면 정말 좋아요.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밥 한 공기에 팥을 한 숟가락 정도 섞는 게 적당해요. 여러분은 어떤 곡물과 팥을 함께 드셔보셨나요? 다섯 번째는 속이 약한 분들을 위한 팥 조절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팥은 찬 성질이라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아예 안 드시기엔 너무 아깝죠. 해결책은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과한 양을 한 번에 먹는 것보다 일정한 양을 꾸준히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반 컵 정도로 시작하세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드시다가 문제가 없으면 조금씩 양을 늘려서 한 컵까지 늘리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속이 차가워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적응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죠. 처음부터 양이 부담되셨던 분들 계신가요? 이렇게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여섯 번째는 판물 보관과 활용법입니다. 판물을 끓여 놓으면 냉장 보관했을 때 2일 정도는 안정적으로 드실 수 있어요. 그 이상 지나면 색이 탁해지거나 맛이 변할 수 있으니 가급적 2일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색이 많이 탁해지거나 냄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새로 끓이는 게 안전해요. 실천 방법은 하루치나 이틀치씩 소분해서 보관하는 겁니다. 유리병이나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되는데 마실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덜어서 데워 드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1분 정도만 돌려도 적당한 온도가 돼요. 여러분은 판물을 얼마나 보관해서 드셔보셨나요? 일곱 번째는 계절별 판물 활용법입니다. 여름에는 차갑게 냉장 보관한 판물을 시원하게 드시면 갈증 해소에도 좋고 더위 먹은 걸 풀어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신 날 저녁에 시원한 판물 한 잔을 드시면 몸에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너무 차갑게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냉장고에서 꺼내서 10분 정도 두었다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손발이 찬 분들은 따뜻한 판물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저녁에 따뜻한 판물 한 잔을 드시면 몸이 훈훈해지면서 잠도 잘 오실 거예요.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는 피하시고 저녁 8시 이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판물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입니다. 판물은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이 더 좋아져요. 예를 들어 계란이나 두부, 생선 같은 음식을 드시고 나서 판물을 마시면 단백질 흡수도 도와주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계란이나 두부를 드시는 분들은 식후에 판물을 한 잔 드시면 좋아요. 또 채소와도 궁합이 좋습니다. 샐러드나 나물을 드시고 판물을 마시면 식이섬유와 함께 소화가 더 잘 되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채소 많이 드시고 판물을 함께 드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팥에 대한 오해와 올바른 섭취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삶은 물을 독이라고 생각해서 버리는데 실제로 그 물에는 항산화 색소인 안토시아닌과 사포닌 같은 유익한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항산화 작용을 하며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처음 물을 버리면 이런 영양소가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혈당 관리 효과도 떨어지고 붓기 관리에도 도움이 덜 되고 포만감 유지 효과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팥을 먹어도 방법에 따라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 아시겠죠? 잘못된 상식으로 첫물을 버릴 때는 절반만 어떤 효과가 제대로 알고 마시기 시작하면 훨씬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한 달 만에 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아침 붓기가 줄어들고 식후 혈당이 안정되고 오후 출출함도 덜 느끼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중요한 건 체질에 맞게 조절하는 겁니다. 속이 약하거나 몸이 찬 분들은 미지근하게 데워서 천천히 마시면 되고 양도 처음에는 반 컵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늘리면 됩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자기 몸에 맞게 적당량을 꾸준히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또 언제 마시느냐도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고 저녁 식사 후에 마시면 붓기 관리에 도움이 되고 오후 간식 시간에 마시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목적에 맞게 활용하시면 효과를 더 크게 보실 수 있어요. 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기억하세요. 호박은 팥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고 수수는 소화를 돕고 찹쌀은 영양 흡수를 도와줍니다. 남은 팥알로 수수팥밥이나 팥호박죽을 만들어 드시면 영양도 더 풍부하고 맛도 훨씬 좋아요. 팥물만 마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해서 드시면 질리지 않고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넣어서 이틀 안에 드시는 게 좋고 색이 탁해지거나 냄새가 변하면 새로 끓이세요. 하루치나 이틀치씩 소분해서 보관하면 더 편리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계절에 맞춰서 온도를 조절해 드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천은 바로 이겁니다. 팥을 끓일 때 처음 삶은 물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것. 이것만 바꿔도 여러분이 받는 효과는 2배 이상 커집니다. 정말 간단한 변화인데 결과는 엄청나게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돼요. 팥물 하나 제대로 끓이는 것도 사실은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몇 년 후 여러분의 건강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방식으로 팥을 드셔오셨는지,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변화를 시도해 보실 건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건강해지는 것, 그게 바로 이 채널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